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보유세나 양도세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또한 대출받기가 어렵다. 나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매매 전략을 선호하시는 분이다. 또한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용한 재테크도 너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사항을 저한테 많이들 요즘에 던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재테크하면은 유리한 점은 무엇이 있고 불리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 기업에 대한 설립 요건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기업 말 그대로 가족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주식회사도 될 수 있겠고요, 유한회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주식회사 형태로 1인 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가장 많죠. 자, 왜 가족기업이냐? 남편이 대표이사 맡고 부인이 감사 맡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기업을 우리가 가족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1인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 거냐?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길가에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도 관심을 안 갖죠. 말 그대로 100원 이상만 있으면 된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통상 우리는 보통 한 1천만 원 수준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시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이제 통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설립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외부의 용역을 의뢰했을 때,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쪽에 의뢰를 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약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80만 원 아깝다 하신 분은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나 변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인 주소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택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다는 것을 추후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겠죠. 이렇게 취득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 명의로 그러면서 자본금이나 혹은 차입금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자본금 혹은 차입금으로 기존 부동산, 즉 자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례는 양도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된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먼저 법인 명의로 투자를 하실 때 장점을 한 11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소유자가 다르죠. 개인은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이죠.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세 폭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장점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법인 명의로 했다 해서 보유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명의라 할지라도 보유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유세는 인별과세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과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기존에 주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무주택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안 된다는 점이죠.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와 비교한다면 확실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개인이 내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는 법인이 내는 법인세율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 누진세율 6에서부터 구간별로 42%죠. 예를 들어서 5억 양도 차익이 5억을 초과했다면 42% 구간이 되겠고요. 구간별로 다르죠. 물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10%가 중과되죠. 이 일반 세율에. 또한 3주택자 이상은 이 일반 세율에 20%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인은 2억 이하일 때는 10%, 2억 초과할 때는 20%입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 20%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0억 초과 22%, 3천억 초과 25%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는 10% 내지 20% 구간의 법인세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 양도세보다는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즉 1년 이내에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법인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 법인 명의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확실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양도 차익의 50%가 양도소득세로 나가게 되죠. 물론 주택은 40%입니다. 자, 그렇지만 법인은 10% 내지 20%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은 굉장히 법인 명의로 하시는 게 굉장히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비용 공제를 개인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필요경비에서 자본적 지출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시를 설치했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했다든지 굉장히 제한적이죠. 즉 자본적 지출 항목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법인은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직원급여, 차량 유지비, 인테리어 비용, 심지어 도배 장판 비용까지도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법인세는 좀 늦게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 세금 낼 돈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죠. 자, 개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이 그만큼 늦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유자금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양도 차손 전략 구사에 유리하다. 양도 차손이란 건 뭐냐? 양도 차익과 양도 손실이 같이 있을 경우에 그걸 차감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자, 개인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 동일 연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론 인별이죠. 자, 그렇지만 법인은 2월 가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누적금이 쌓일 때는 누적 2월 손실금 처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 차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고요. 자, 아홉 번째 장점입니다. 대출 한도가 일반적으로 개인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자, 개인 같은 경우는 DTI, DSR, LTV 40% 건수,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한 건 이하 세대원 기준이죠.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최대 80%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법인의 실적이라든지 법인의 대표의 신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최대 80%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상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개인 같은 경우는 증여나 상속의 공제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되죠. 자, 증여는 부부간의 증여 유격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분들한테 줄 때는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죠. 상속 같은 경우 5억 내지 10억 정도 일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법인은 주식을 통해서 증여 내지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도액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인 명의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부동산 취득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를 합니다. 또한 증여로 간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증빙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법인 명의로 하시면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차입금 형태로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자율,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연 4.6%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도 반드시 입증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11가지 정도 장점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장점이 많네. 그렇다면 나도 한번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보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단점까지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있는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 단점도 한 11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취득세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전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득세가 굉장히 높다. 그럼 어느 정도 높느냐?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금액별로 1 내지 3% 구간입니다. 물론 상가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7.16%에서 9.4%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다 그러냐? 그건 그렇지 않고요. 신설법인 같은 경우 그렇고, 또 사실상 휴면법인을 인수해서 그 법인 명의로 취득을 할 때 이렇게 취득세가 4배 내지 5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가 이렇게 많이 내고도 양도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렇다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 한 2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하실 때는 우발 채무가 숨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인 주소지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법인 주소지를 충청남도 천안에 설치를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 신설법인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활용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놓고 할 수 있는 곳은 2금융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금융권은 한도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장점에서 대출 한도가 80%가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신설법인은 사실상 대출 활용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대출을 활용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개인보다는 높습니다.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한 3% 수준이라 한다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4% 중후반 수준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보다 약 1.5% 정도 금리가 높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점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시에, 즉 매도시에 법인세 외에 중과 항목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죠. 자, 주택이나 별장이나 비사업용 토지 매도시에는 법인세에다가 플러스 10%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10%, 20%가 아니라 20%, 30%가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발생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야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 수익금을 배당하는 거죠. 이렇게 수익금을 배당 시에는 거기에도 배당소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몇 프로냐? 예, 14%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15.4%가 되겠죠. 따라서 양도 관련된 세금이 50%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왜? 법인세 10%에서 20%, 또 중과 10%,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 15.4%. 그렇다면 양도 관련된 세금이 50%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 게 장점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비용 처리 대신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법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은 통상 30%에서 1가구 1주택일 때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죠. 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제지역은 외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법인 명의로 할 때는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이 된다. 따라서 매입 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 높아진 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을 또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부가세는 전부 다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 시에는 건물 가격의 10%만큼 부가세가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매매 가격 10억인 부동산인데 건물 가격이 10억 중에 3억이라 한다면은 3억의 10%, 즉 3천만 원만큼 높게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양도 차익이 3천만 원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분 부가세가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여덟 번째 단점입니다. 배당소득으로 인해서 5월 달에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단점입니다. 수익금을 자기 개인 돈인 양 생각하시고 임의로 사용하실 때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투명한 회계 처리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 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둘 사항이고요. 자, 열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하실 때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개인보다는 법인의 파산 위기가 높다는 인식을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 소유보다는 개인 소유, 파산 위기가 낮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거죠. 자,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임대업종을 추가를 하게 되면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또 놓치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대출을 만약에 활용한다 한다면은 전세에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갭 투자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회사를 유지하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나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 운영 비용, 직원들 관리, 또 세무 처리 전담 비용, 이런 사송까지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유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하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장점 11가지, 단점 11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업으로 하실 건가, 또한 절세 목적인가, 아니면은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인가, 아니면은 단기 매매 전략을 구사하실 분인가, 또한 단점은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주관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예, 서울 7호선 논현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 주제는 지역별 시기별 주택시장 전망이란 주제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자재분 명의 활용하는 방법, 자재분 청약통장 활용 방법, 또한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노하우, 이런 주제로 쭉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시청자님께서 이러이런 궁금사항이 있으니까 세미나 때 좀 그런 주제에 넣어주세요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서울전화 533-4000번으로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또한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